병 들어보셨죠? 병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픈 걸 병이라고. 아픈 걸 병이라고. 예. 근데 이제 아픈 게 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할 것 같으면 제가 병이라는 질문을 안 했겠잖아요. 그쵸? 예. 원래 이제 원뜻은 이런 거래요. 이 병이란 말을 원래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요.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병은 우리가 정확히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이 피부 살갗 같은 게 있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 그런다면 물질과 비물질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 물질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침도 될 수 있고 머리카락도 될 수 있고 피부도 될 수, 속에 들어간 뭐 내부 장기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비물질은 뭐냐? 우리가 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운. 뭐 우리 몸에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정신적인 작용도 뭐 어떤 비물질일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뭐 정신, 감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 물질이라는 것과 비물질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물질과 비물질이 우리 몸에서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야 돼요. 예? 흘러야 되는데 이게 안 흘렀을 때, 안 흘리면 이제 뭐 어디 이제 뭉쳐지겠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병인 거예요. 병이라는 게. 이게 아픈 게 병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아픈 것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은 우리 몸의 기하고 혈이 자연스럽게 조화와 균형스럽게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안 흘렀을 때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두통이라고 말을 하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복통이라고 말하고 변으로 뭐 물같이 흐른다 그러면 우리가 설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몸에 혹이 있다. 그러면 종양인 거죠. 그 종양이 예를 들어서 좀 순한 놈은 양성종양, 좀 나쁜 놈은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악성종양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 아픈 것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치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그 원인이 아까 말한 우리 몸에서 기하고 혈이라는 그것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조화되지 않고 이러니까 그것을 조화되고 순환시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을 치료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원인을 치료를 하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병이 낫는데 원인을 치료 안 하고 그 현상, 결과를 보고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혹이면 그냥 혹을 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번지면 항암이나 방사선 가지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임시로는 그게 좋아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안 되니까 다시 생기고 이러겠죠. 그러면 이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지잖아요. 그 원인, 우리 몸에 있는 기와 혈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조화와 균형 속에서 순환만 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병이 낫겠죠. 그래서 가벼운 증상은 빨리 나을 수도 있고 만약에 혹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겠잖아요. 암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겠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낫는 거는 그 원인만 제거하면 언젠가 낫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환자 입장에서 그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라 받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받더라도 그 원인을 좀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는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몸의 기와 혈이 제대로 잘 조화와 순행이 안 돼가지고 생긴 게 병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픈 증상인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받아보셨잖아요. 스트레스 받아보면 우리 몸이 딱 긴장이 돼가지고 뭔가가 막 안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우리 몸에 그 기운이라는 게 제대로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기운이 잘 돌아가면 위에 있는 것도 소화도 잘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알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내 몸을 관리하는데 훨씬 시각이 넓어진다면. 그런 차원에서 치료라는 게 있고 치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치료라는 거는 아팠을 때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고 뭐 약을 타먹는다거나 아니면 수술한다거나 이게 이제 의학적인 치료인 거고 내가 몸이 아픈데 의학적인 치료를 좀 최소화하면서 자연적으로 내 몸에 있는 자연적인 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유 개념을 끌어내는 게 치유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라는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게 뭐 산속에 가가지고 뭐 돛 닦는 거 이런 것도 일부 되긴 되겠지만 병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내 몸의 기혈을 자연스럽게 순환시켜주는 어떤 행위가 일련의 어떤 치유 행위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이 어떤 치료라는 거하고 접목됐을 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간단하게 가서 수술하고 뭐 항암하고 방사선해서 병이 쉽게 낫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더라도 거기다가 치유라는 개념을 좀 접목을 해서 치료라면 훨씬 더 그 몸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무엇이 나인가? 무엇이 나인가?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하면 선생님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선생님, 나가 누구예요? 나가 무엇이에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뭐 그러셔도 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저 몸이 나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 생각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 감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질내고 이런 것도 내가 성질낸다 그러지 남이 성질낸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고 했을 때 이 몸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 감정 뭐 이런 걸 하는 걸 우리가 나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뭐 절에서 고승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내가 이제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육신의 옷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고 생각했던 몸이 진짜 나가 아니고 옷이다 이 말이에요. 옷. 응?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있는 진짜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무엇이 나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했을 때 이 육신의 옷, 그 다음에 육신을 통해서 생각하는 생각, 감정 이게 아닌 진짜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진짜 나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으려는 물음이 무엇이 나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응?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몸, 예? 몸에는 뭐가 있어요?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피부 촉감 이런 게 있죠. 이걸 우리가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오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선생님들이 여기 나를 원장을 보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손을 이리 만지는 느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입안에 침 고이는 느낌, 소리 듣는 느낌 이게 참 다 생생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원장이 가운을 입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원장이 뭐 잘생겼다 아니면 뭐 좀 그렇다 이런 감정, 이 감정도 바로 올라오잖아요. 바로 바로 즉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하면 이 저 오감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다는 이 생각, 감정 이게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어찌 이게 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나라는 거는 아까 이제 몸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감정, 그 다음에 우리 기억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기억 이것을 전부 다 통칭해서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묶어가지고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기억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몸과 마음 이렇게 되겠잖아요. 몸과 마음. 그러면 몸과 마음을 지금까지 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고승들의 말하면 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닌 또 다른 나가, 진짜 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 진짜 나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이 나가 있어요. 이 몸과 마음이라는 나. 이것을 우리가 에고라 그래요. 에고. 에고가 뭐냐 그러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게 에고예요. 에고라는 놈은 이 몸이 나구나. 그 다음에 생각이 나구나. 하는 게 에고라 이 말이죠. 그 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자자, 자아라는 표현, 에고라는 표현도 쓰고 자아라는 표현 쓰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몸과 마음은 에고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다. 개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자아에 대비되는 또 다른 나, 아까 진짜 나가 있단 말이죠. 그
그 진짜 나를 갖다가 참진짜를 써서 진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참나라 그래. 참나. 그러면 이 에고적인 자아와 진짜 나인 참나, 진아가 이렇게 딱 붙어져 있어요. 붙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아에 대한 참나를 지금까지 생각을 별로 해볼 기회가 없었죠. 선생님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무엇이 나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 그리고 요거에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요게 당연히 나라고 생각. 근데 오늘 처음으로 원장이 와가지고 선생님들 모셔놓고 뜬금없이 무엇이 나인가라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또 어디 가가지고 무엇이 나인가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 하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고 뭐가 있다 그럽디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있겠잖아요. 요게 진짜 뭔지는 몰라도.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 이게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영혼이라 그러기도 하고 의식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요걸 뭐 아까 참나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느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진리라 그러기도 하고 뭐 보살님이라 할 수도 있고 뭐 부처님이라 할 수도 있고 말은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우리가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고 진짜 다른 나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 아까 이제 그 표현상 진나 참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자고요. 그런데 이것을 영혼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식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럼 영혼이 뭐냐?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그 돌아가신다는 말 아시죠? 그럼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면 또 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임사체험이 뭐냐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죽으려고 할 때 영혼이 떠가지고 이 영혼이 밑에서 보니까 내가 그냥 시체로 누워 있고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울부짖고 뭐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 말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이거. 예? 영혼이기도 하고 참나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의식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음 이후에 몸과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참나인 육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의식은 안 없어진다. 영혼은 안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쉽잖아요. 이 몸과 마음은 진짜 나가 아니고 이 영혼 의식이 진짜 나구나. 예? 이제 비유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누가 와가지고 망치로 선생님 머리를 탁 쳤어. 그럼 기절해버릴 거 아닙니까? 기절해버리면 우리가 의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의식이 요거예요, 요거. 영혼이에요, 영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라고 했을 때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기절을 해버리면 눈은 떠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몸뚱아리가 진짜 나가 아니라고. 의식이 돌아와야지만이 내가 눈을 떠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진짜 나는 의식인 거예요. 의식. 이 의식이라는 게 이 몸을 가지고 있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몸은 뭐냐? 도구인 거예요. 도구. 의식 입장에서. 도구. 무슨 도구냐? 경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원장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경험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 경험하기 위해서 몸이 여기 왔잖아요. 예? 그럼 의식 입장에서는 도구로 활용을 한 거예요. 몸을. 그 다음에 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아까 생각, 그 다음에 감정, 뭐 기억 이런 거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원장실에서 강의가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오고 싶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 그러면 결정하는 도구인 거예요. 의식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주인이고 이 주인에 대한 몸은 도구인 거고 생각은 그 다음에 결정의 도구인 거고 요거는 몸은 경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이 의식이 내가 주인인데 의식이 주인인지를 모르고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원장인데 이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럼 직원들이 이렇게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원장이라고 성질 안 내겠어요? 성질 내겠죠? 아, 야, 너 누구 일 똑바로 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했을 때 원장이 거기에 갇혀가서 성질을 내면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 바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부락부락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 의식이 나라고 생각하면, 예? 의식이 이 성질 내는 놈을 딱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원장 너 또 성질 내는구나. 예?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이 성질 나는 게 목소리는 성질 내고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 그냥 성질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받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선생님들도 아까 말한 대로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해서 몸과 마음이 갇혀 앉아가지고 뭐 이 살아가면서 힘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식을 전환해서 아, 이놈이 나 주인이니까 이놈이 선생님의 몸과 마음을 바라봐 버려요. 그러면 힘들면 아, 내가 지금 또 힘든 걸 경험하고 있구나. 이래 버리면 훨씬 마음이 편해져 본다고. 이게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닫고자 하는 이유인 거예요. 네?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이 몸과 마음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주인은 의식인데 이 의식이 따로 있더라. 이것을 아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이 별거 아닙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스님들이 10년 동안 면백 수행을 하신 거예요. 아, 진짜 나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어디 가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인가 그러면 아, 나는 영혼이 나입니다. 의식이 나입니다. 몸과 마음은 나가 아닙니다. 이러면 진짜 선생님들이 깨달음을 말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다시 또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저기 농사 지어 보셨어요? 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팥이 나요? 콩 나죠. 왜요? 네. 왜 콩이 나요? 그 씨앗이 콩이니까. 씨앗이 콩이니까. 근데 그 이치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생각 못 해봤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게 이치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콩을 심었는데 만약 옥수수가 나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헷갈려져 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 인과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씨앗을 심으면 거기 씨앗이 난주 식물로 난다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살아가면서 선생님들 제일 탐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근데 돈인데 보세요. 요것을 아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한 거는 결과예요, 결과. 현상이라고, 현상, 결과. 그러면 원인에서 내가 돈이 풍족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있어야지 자연적으로 결과에 돈이 생겨요. 그런데 콩 심었는데 콩 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서 돈이 많다는 마음을 심지를 않으니까 항상 결과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현상에서 돈이 많아야지 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현상은 거꾸로야.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그 원리에 의하면 돈이 많아서 내가 행복하려면 이 현상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다가 먼저 돈이 많다는 걸 심어야 돼. 씨앗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그러면 돈은 아껴라. 응?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돈이 풍족하니까 돈을 써라.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내 결핍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내 눈에는 항상 돈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 또 돈에 대한 그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도 안 심었는데 우리가 콩 싹이 나기를 바라는 심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선생님들 아셔도 세상이 훨씬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세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가지고 요거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아 나는 부자다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게 나중에 부자가 된다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권을 우연히 샀는데 뭐 100억, 200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로가 비참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저 눈앞에 보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현상. 이 현상은 결과입니다. 결과. 예? 결과는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눈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같은 말인데, 선생님이 여기 아프려고 아프셨어요? 아니면 안 아프려고 했는데 아팠어요? 안 아프려고 인자하세요. 그러니까 안 아프려고 했는데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지금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아픈 원인을.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네. 내가 그 기억하려고 해도 그 기억이 안 되는, 찾을 수 없는 그 잠재의식이 무의식인 거죠. 거기에 진짜 내가 아픈 원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찾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이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무의식을 이제 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무의식을 좀 정화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콩을 심는 그런 걸 먼저 해야지 나중에 그 결과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고 빨리 병을 낫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마음을 아까 원인적인 측면에서 마음을 먹어야지 결과만 가지고 내가 병원 열심히 다니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에다가 그 콩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찾는 방법이 있는데, 참나가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의식. 응? 의식이라 그랬고, 영혼이라 그랬고. 근데 이제 영혼이라는 건 종교적인 표현하고 좀 가미가 되니까 일반적인 의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의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식에는 7단계가 있다 그래요. 의식에. 7단계가 있는데, 옛날에 보면 뭐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때는 우리 한 사람이 그 동물을 갖다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 사람들 집단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사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생존 본능. 예를 들어서 어디 산에 가면 산에도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잘못했다는 막 내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기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내가 그 어떤 생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생존 본능에서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고정화가 됐냐 그러면 모험을 싫어해. 그냥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습관적인 것,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좀 패턴이 대부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상 주식을 안 해본 사람 겁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고. 주식은 뭐 노름이고 뭐 투기고 어쩌고 뭐 하면 가산 다 탕진하고 뭐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의식이 딱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 그러면 생존 본능인 거예요. 내 의식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식에서 좀 더 나가면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뭐 이런 피해의식.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괴롭고 우울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식이 좀 더 나가면 의식이 전환돼서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 아까 보세요.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참나, 나가 따로 있구나. 의식이 나하고는 진짜 나라구나. 벌써 이제 의식이 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 환자를 여기 왔는데 내가 낫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의식이 전환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가. 그 단계가 이제 더 높아가면 의식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창조. 지금 지금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뭐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뭐 행복하지 않다, 내가 몸이 아파서 행복하지 않다, 아니면 뭐 우리 자식들이 잘못돼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을 내가 원하는 현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게 창조예요. 창조예요. 그게 뭐냐면 의식이 진화가 되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의식이 진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풍요롭게 살고 싶다. 그럼 자연적으로 뭐 누가 커피를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누가 과일을 갖다 준다거나, 뭐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창조를 할 수 있는 의식 상태가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살면서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현실을 내가 창조할 수 있단 말을 전혀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대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청소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걸 알고 살았다면 얼마나 내가 삶이 달라졌을 거냐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60이 됐어요. 근데 딱 60이 되니까 사람이 신체가 변하더라고. 눈이 좀 이상해지고 막 배가 나오면서 허리가 뻣뻣해지고 그러면 뭐 의욕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내가 막 의욕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나도 은퇴를 하고 좀 편하게 살아야 되냐 막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이 핑계를 댄 거죠.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 그러면 제가 한 10년 젊어지자. 예? 50대로 젊어지자고 딱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예? 이게 딱 50대로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50대가 된 것 같아. 얼마 전까지 막 허리가 뻣뻣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움직여도 막 허리가 뻣뻣했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가 좋아졌어요. 진짜. 그리고 보세요. 10년을 내가 젊어졌잖아요. 그리고 10년간 내가 한번 경험을 해서 다시 되돌린 거잖아요. 그럼 내가 50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로우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환자가 좀 없어도 내가 10년을 되돌렸는데 1년 동안 없고 그다음부터 말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 되니까 훨씬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뭐 일체 유심조라 그러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그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만약 안 아프셨다면 우리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 또 저하고 지금 이렇게 대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바꿔먹고 내가 아파 놓으니까 이게 막 공기 좋은 데서 와가지고 밥도 새끼 막 대령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의사 간호사들이 항상 나 옆에 있고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내가 불행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래서 내가 아픈갑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픈 게 불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죠. 의식을 전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선생님들이 아까 말한 이것만 아는 것도 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의식이 나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더라도 이 의식은 영원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만 아는 것도 선생님들 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면백 수행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깨달았고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또 못 깨닫고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식이 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좀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 우주 있잖아. 우주 만물이 처음에는 언젠가는 이게 탄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처음에는 그걸 이제 우리가 태초라 그래요. 태초. 예? 태초인데 그 태초에 의식만 가득했대요. 의식이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의식이라는 거는 느껴지죠. 예? 그러면 태초에 의식만 가득한 거예요. 그럼 그 느낌 아시겠죠? 내 의식은 비물질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느낌으로는 인식이 되잖아요. 그 의식이 느낌으로 인식되는 그 의식이 태초에 온 우주에 그냥 의식만 가득 찬 거예요. 온 우주에. 그것을 뭐라 그러면 근원 의식이라고. 원뿌리. 그러니까 의식인데 근원 의식. 모든 것이 그 의식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태초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없었고 인간도 없었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의식만 있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으면 그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땅속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예? 예, 그 몸과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의식은 그 본래 자리로 간 거예요. 근원 의식이라고 해요. 근원 의식. 그 근원 의식이 그 의식 상태로만 존재하다가 이 사람이 이 의식이 과연 내가 의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자각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 안 거지. 존재하는 거에 대한 자각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뭐냐 그러면 우리 개별 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의식인데 개별 의식입니다. 원래는 전체 하나였다가 각각의 의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전체 의식에서 각각의 의식에서 선생님이 경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런 몸으로 나왔고 그런 몸으로 나왔고 그런 몸으로 나왔고 그런 몸 이해되시죠? 바다에서 백사장에 이리 보면 거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거품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별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품이 꺼지면 결국은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뿌리 바다 의식에서 그 거품 하나가 딱 이렇게 올라나면 그게 나 의식, 개별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좀 이해가 좀 쉽죠? 근원 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 근원 의식에서
각각의 개별 의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 개별 의식이 나타나는데 그 개별 의식에서 아까 말한 경험하기 위해서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아까 몸과 마음에서 원래 주인은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이 계속 경험을 하고 살아오다가 나중에 이놈들이 이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의식이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근원 의식에서 그다음 원래는 이제 밑에 우리가 정말 순수 의식으로 우리가 우리 개별로 태어났는데 순수 의식으로 이제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 몸하고 이 생각이 에고가 이게 순수 의식을 잊어버리고 에고가 나다.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게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가 이놈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 입장에서 몸에 갇혀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고통이 발생해요. 괴로움, 고통,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거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라 그러지, 마음. 그러니까 원래는 근원 의식이 있고 근원 의식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의식으로 해서 개별 의식으로 이렇게 각자 그러면 순수 의식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에고란 놈이 마음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내 몸에다 갇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마음 먹으니까 항상 그 마음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항상 불만이 생긴 거예요.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마음이 그 밑에 그 뭐냐 하면 숨은 마음 아까 말한 잠재의식 무의식이 생겨요. 무의식.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 아까 말한 업습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무의식이 다 정보로 저장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조 뭐 이렇잖아요. 그런 조상들의 습까지 다 그 무의식에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예요. 저장돼 있어가지고 이 저장된 정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근원 의식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전파를 내려면 내가 그걸 이렇게 딱 수신한다 그랬잖아요. 라디오 같이 수신해서 올바른 걸 수신하면 되는데 그 무의식에 있는 경험 정보가 바로 색안경을 딱 끼워버려. 색안경을 끼워가지고 내 마음이 무의식을 지배하거든. 내가 자꾸 막 마음이 이렇게 돼서 편하지가 않고 막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 그까지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답은 다 나왔어요. 무의식만 정화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무의식. 그렇잖아요. 무의식만 정화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의식.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무의식이 열리지를 않는다 그래요. 깨어 있을 때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스르르 잠자기 전에 무의식이 잠깐 문을 열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깨어났을 때 바짝 눈 떴을 때 그때 약간 좀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때 무의식이 열린다 그래요. 그때 약간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호호포노포 방법을 많이 쓰는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되뇌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그때 정화를 하면 무의식이 정화가 된대요. 예, 그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의식 호호포노포 경험담. 저 이제 지금은 그런 장꿈을 안 꾸는데 처음에 한 달 전에는 참 많은 장꿈을 많이 꾸었어. 내가 원하지도 않은 꿈, 생각이 난 꿈도 있고 그냥 스쳐가는 꿈도 있고. 내가 잘 꿈을 생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그걸 계속 들으면서 잠뒤로는 그런 꿈을 많이 꾸길래 나의 잠재술 속에 나도 모르는 그게 많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그게 토해 나오는 건지. 그 내가 여기서 저기 하면서 내가 2번을 울었는데 이 울음이 왜 내가 원하지 않은 울음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눈물이 날까. 지금은 전에는 패트를 붙여도 숨이 차고 똑같은 약을 복용하는데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어디가 아픈 사람이지 할 때가 아마.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이 말이 아픈 걸 네.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마음도 좀 약간 그 우리가 정하라 그러죠. 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없어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 머리의 의식을 없애고 네. 마음의 그걸 가지려고 노력은 하죠 지금. 전에는 다 머리로 생각했죠. 뭐 저는 생활은 머리로 오만 것을 다 생각해서 했는데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듣고 그걸 마음에다 집어넣고 하려고. 그럼 지금은 거기 그 암에 대한 두려움이랄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전혀 없죠. 저는 없어요. 전혀 없죠. 네. 네, 그렇죠. 어차피 또 선거도 6개월 6개월 받았어? 6개월 받았고 그래서 예. 큰 미련 없고 없어요? 예. 네, 예. 충분한 6개월이면 준비할 시간도 되고 예. 그래서 큰 미련 두려움 없어요. 그러시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잠자기 전에 잠깐, 그 다음에 또 깨어나 잠깐. 그런데 평상시에 그 무의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명상 들어보셨죠? 명상. 네. 명상이에요, 명상. 그러니까 명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뇌파가 있잖아요, 뇌파. 뇌파가 그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베타파가 이렇게 파장이 나온다 그래요, 베타파.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고요하면 알파파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을 하면 마음이 좀 고요해질 거 아닙니까? 그 고요해질 때 그때 이제 세타파가 나와요. 세타파. 그 세타파가 무의식하고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파랑. 그래서 명상을 해서 그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정화요법을 하면 무의식을 정화하는데 훨씬 빨라져요. 명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시고 우리 이 여사님 명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시죠? 이 나이 먹도록 정말 감사히 많은 무슨 아픔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요번도 다 젊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니까 그래 저분들이 이렇게 삶에 살려고 애를 쓰고 저러는데 저는 감사히 받아들이자. 그리고 막 딱 내려놨어요 진짜. 막 내려놓고 이제 요새는 모든 거에 진짜 다 감사해요 정말. 이게 헛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2년에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여기 오는 걸 꺼렸어요. 질문을 하니까 실장님이 제가 나이가 몇 년생인데 저한테 룸메이트를 맞춰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 보기도 그렇고 내가 삶의 끈을 이렇게 놓지 못하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왔는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 막 내려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번에 가서 항암 다시 했는데 많은 모든 수치가 다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요. 다 줄어들고 좋아졌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원장님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이제 자꾸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저기 마음을 비우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100% 장담해요. 좋은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애들도 이번에 갔는데 엄마 너무 얼굴이 좋아졌어요. 막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말이 다른 말을 말하면 참나를 찾으면 네네, 전 진짜 비웠어요. 참나를 찾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모든 게. 참나를 찾으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한테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만약에 제가 20대 때 이 정도 요걸 알았다면 20대 때 알았으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아까 뭐 70세 두 분 다 그러시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난다고 그럼 그 당연한 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삶에서 응용을 해보면 엄청나게 삶에 대한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당면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현상계잖아요. 현실. 내가 현실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뭐 지금에서 100% 만족스럽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좀 더 뭐 경제적인 건강이 되든 아니면 가족 문제든 이런 게 좀 변하고 싶다 이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요거는 현실은 결과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그 원인 측면에서 마음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일단 무의식을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을 정화된 상태에서 이 참나 상태에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현실이 바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이런 아까 이제 이 참나를 깨달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고 한 뭐 2년 3년 반인가 명상을 계속 하루 2시간씩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가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 있잖아요. 이 생각이 과연 현실로 나타나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확인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아, 지금 내가 커피가 필요하고 버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웨이터가 커피 필요 안 하세요? 버터 갖다 드릴까요? 바로 눈에 나타났다.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기적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으면. 근데 이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기적이라고 그런다. 만약에 이제 집에 뭐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 취직도 있을 거고 뭐 진학도 있을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아, 쟤 좋은 직장 취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단 말이죠. 무슨 말이 되시죠?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을 먹는데 생각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아, 저런 뭐 저기 저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저 직장 좋은데 갈까라고 가슴 속에서 그 마음이 있어버리면 잘 안 돼요. 예? 그런데 이거 상태에서는 예? 그런 생각이 없어. 오로지 순수하니까 순수한 생각에서 그 뭐 예를 들어 3월달이면 3월달에 좋은 직장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바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이제 밀도 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얼마나 이 순수식 상태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냐에 따라 3월달에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한두 달 늦춰지기도 해. 근데 결과는 좀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우리 선생님이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것을 갖다가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서 아, 옥수수가 나면 어떡하지? 팥이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 안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의심 없이 콩 심듯이.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이게 참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 참나의 상태에서 마음이 평온하고 평정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 노력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이제 그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선생님들이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몸과 마음이 나라고 했던 마음에서 생각에서 아, 의식이 진짜 나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 의식을 오늘은 지금 말로서 지금 들으신 거잖아요. 그건 지식적으로 들었는데 이것을 직접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나구나라는 체험. 우리가 안다는 거 있잖아. 안다는 거. 예? 안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제가 유치원 선생이에요. 그럼 저 그림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바나나, 배, 사과 이렇게 이제 줄줄이 이제 그림책에 과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사과예요. 사과는 이렇게 빨간색이고 여기 꼭지에 담갔고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아, 이게 사과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냐 그러면 사과를 먹어보지 않으면 사과 맛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한테 참나를 설명한 거는 아, 사과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책을 펼쳐놓고 설명한 것에 불과해. 그러면 이게 있다는 것은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 진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먹어보듯이 내 경험적으로 아, 이게 참나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 예? 무슨 말이 되지? 그게 이제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사과를 갖다 선생님들한테 맛을 보여주지 않고 사과 맛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직접 와닿겠어요? 안 와닿겠잖아요. 막 맛을 갖다가 뭐 신맛도 나고 뭐 물기도 나오고 아삭아삭하고 뭐 별말을 다 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과 깎아가지고 입에 딱 넣어주고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그게 이제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명상을 참여하셔도 좋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서 참여를 못 하시면 내 마음속에서 진짜 나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인가. 아까 원장의 의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식이 뭔가를 갖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의식이구나. 이게 나 참나구나. 그럼 그때부터 의식이 전환돼서 삶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그 의식 상태에서 보면 난주 선생님들이 산에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요즘 좀 이제 꽃 많이 피잖아요. 예? 이 의식 상태에서 꽃을 보는 거하고 그냥 평상시 선생님들이 그냥 보는 거하고 꽃이 달라집니다. 예? 꽃에 대한 아름다움이 달라요. 예? 평상시라 이쁘다 뭐 이런 정도지만 선생님 진짜 의식으로 꽃을 보면 그 꽃이 진짜 달리 보인다. 비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결. 이 심장 있잖아요. 심장.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로만 많이 썼잖아요. 머리보다도 심장에서 센서라 그러죠. 뉴런, 이 신경세포가 500배가 더 많대요. 심장에서.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의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 이 여사님이 진짜 마음속에서 내가 낫는다고 느꼈다면 그 진짜 맞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맞는 그걸 저 의심할 이유가 없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까 말한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온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몸이 경험의 도구라 그랬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맞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 근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불행이라고 느끼는 거는 몸에 갇혀서 그래. 몸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근데 요게 나라고 생각하고 요걸 깨닫고 이것을 깨달으면 선생님들이 주체 못할 막 그런 행복감이 와요. 이것을 깨닫. 거기서 막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우주의 의식 있잖아요. 의식이 그게 속성이 행복이에요. 행복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 뿌리가 거기서 왔는데 우리가 그 뿌리를 여기서 경험하라고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여기 에고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선생님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요.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그러세요. 네.